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연구 논문인데요.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어떻게 서구와는 다른 우리 고유의 자생적 근대성을 추구했는지 비교한 내용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천, 지, 인 이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독자적인 근대성을 세우려 했는지 보는 거죠.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생적 근대성, 이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논문이 재밌는 게 두 사상을 동양 특유의 상관적 사유라는 틀로 분석한다는 점이에요.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. 상관적 사유요. 그러니까 서구 모델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식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. 이런 말씀이시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논리로 근대성을 구축하려 했던 거죠. 근데 이 논의의 출발점이 좀 의외인데요. 16세기 예수의 선교사 그 마테오 리치의 비판에서 시작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리치가 보기에 동아시아 사상은 천지인 관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랄까 서구적인 그런 초월적인 인격신 개념이 좀 약하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. 네, 바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동학이 등장하는 겁니다. 동학은 여기에 대해서 인내천,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. 이런 파격적인 답을 내놓죠. 사람이 곧 하늘이라. 와, 이거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선언이었겠는데요? 그렇죠. 인간의 가치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. 동시에 우리가 아는 그 하늘 너머의 하늘, 천회천이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면서요. 이건 동서양의 사유를 통합하려는 굉장히 야심찬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파급력이 대단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 같은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진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.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동학이 결국 기존 유교 질서의 한계를 완전히 넘지는 못했다고 봐요.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, 이른바 장난에 머물렀다.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. 장난. 한계가 명확했다는 거군요. 그래서 이제 대순사상이 등장하는 맥락이 중요해지네요. 대순은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다고 보나요? 대순사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천의 인신강세라는 아주 구체적인 교리를 내세웁니다. 구천의 인신강세. 그건 어떤 의미죠? 네, 그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신, 구천상제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믿음이에요. 이걸 통해서 신과 인간이 이제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인해도의 시대를 열고자 한 거죠. 와, 신이 직접 인간으로 온다. 이건 동학의 인내천과는 또 결이 다른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인데요.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뭐랄까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. 그리고 동학의 상생 개념은 이어받는데요. 여기에 해원이라는 개념을 더 붙입니다. 해원 상생. 해원 상생이요? 네, 그냥 서로 돕고 살자가 아니라 그 전에 쌓여있는 억울함이나 원한, 이 원을 먼저 풀어야, 해를 먼저 풀어야 진짜 상생이 가능하다. 이렇게 본 거예요.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. 그렇군요. 원한을 푸는 것이 상생의 전제 조건이다.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그래서 이걸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칠한, 즉 혼란을 다스리는 핵심 원리로 삼았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대순사상이 동학의 문제의식은 계승했지만 해원상생 같은 구체적인 원리를 통해서 혼란을 넘어서는 어떤 안정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참동학, 진동학으로서 자생적 근대성을 더 성공적으로 구현했다. 이렇게 평가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거기다가 음양 합덕, 신인 조화 같은 원리들을 통해서 천지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명의 세계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려고 했어요. 그게 그냥 사상에만 머문 게 아니라 네, 그게 중요해요. 종교 의례는 물론이고 뭐랄까 아주 세세한 일상생활 규범으로까지 구체화하려고 노력했죠.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관적 사유, 모든 것이 연잘되어 있다는 동양 철학적 사유를 현실에 딱 뿌리내리려는 시도였다.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. 들어보니 동학이 자생적 근대성이라는 문을 활짝 열었지만 어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면 대순사상은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상관적 사유라는 틀 안에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 했다.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동학의 혁명성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질서로 만들 것인가, 그 부분을 대순사상이 고민했다고 볼 수 있죠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천지인 그리고 신명까지 다 연결해서 바라보고
서구와는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이런 상관적 사유 방식이나 또 해원상생 같은 해법들이 있잖아요. 네.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, 뭐 분열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.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첨언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의 사상에서 현재적 의미를 찾는 것,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.